지금 샘플 강의는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법은 암기로 모든 것을 접근한 게 아니고 문법은 하나의 논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무턱대고 암기하는 논점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 수업의 일부분인 것만큼 이러한 흐름대로 모든 문법을 접근할 것이고 이 문제풀이 방법론은 차후에 다른 파일에서 또 언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론은 문법 이론에 있어서 일부 원리를 설명할 생각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접성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인접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접, 즉 가까이에 접촉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즉 수식하는 얘와 이 수식을 받는 얘는 거의 인접해 있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그럼 수식하는 것은 영어에서 두 가지뿐입니다.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용사의 성질은 뭡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 앞에서 한정하는 수식과 형용사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명사 뒤에서 위치해서 설명해주는 서술이 있다는 거죠. 이 서술은 다른 말로 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고 그랬고요. 이 역할 말고도 또 하나의 성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강조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두나 문미로 이동해서 강조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즉 인류의 모든 언어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제일 앞부분에 두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미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형용사로서 사소한 작은 이 뜻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라는 스크래치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즉 인접한다는 얘기죠. 즉 수식하는 것은 수식받는 거 앞부분에 위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두 번째 문장을 잠깐 보면 something이 나옵니다. something 다음에 샤프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띵으로 끝나면 우리가 보통 띵이나 bad이나 원으로 끝나면 형용사는 뒤에 붙는다 이렇게 암기를 시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가면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some과 띵은 독립된 단어였습니다. 즉 some이라는 형용사가 띵을 수식하는 원래 구조였는데 나중에 자꾸 쓰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로 뭉쳐져서 something이 형성된 거죠. 아무리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다 할지라도 원래 출신이 some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의 성질은 계속 간직하게 됩니다. 물론 something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하나의 대명사로서 하나의 명사로서 구성은 하고는 있지만 원래 성질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즉 some이라는 형용사 성질과 thing은 명사라는 성질을 각각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omething을 앞에서 수식해 버리면 얘가 명사로 생각해서 앞에서 수식해 버리면 부사가 와야 되겠죠. 왜?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서 some을 수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some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부사가 와야 되는 거고 그때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써야겠다 그렇다면 띵이 명사의 성질에 더 가깝기 때문에 띵의 뒤쪽에 와서 이 뒤쪽에서 수식하는 성질을 또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seldom하고 rarely also라는 얘가 각각 부사입니다. 그러면 수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암기를 하죠.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쪽에 위치를 하거나 일반 동사는 앞쪽에 위치한다죠. 그게 바로 빈도부사나 일반 부사가 그렇게 위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암기 얘기고 원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문제는 암기할 게 아니라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식을 받는 애 앞에서 위치하는 대원칙과 또 하나는 수식을 하는 입장에서 수식을 받는 애 의미 있는 예를 수식을 해야 수식하는 보람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애 앞에서 수식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즉 여기서는 일반 동사는 본질적인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seldom이 일반 동사 앞에서 수식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pp라는 수동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형 원래 동사는 are가 동사이지만 사실은 are가 동사이지만 실질적인 의미 전달은 sin에 있기 때문에 이 rarely라는 부사는 바로 앞부분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have 다음에 sin이 있죠. have 다음에 sin이 있으면 실제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have에 있는 게 아니라 sin에 있으니까 당연히 바로 앞부분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보면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용법, 이것도 암기를 많이 시키고 이거 이유에 대해서 고치는 설명은 없죠.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에서 앞에 더는, 이 앞에 나오는 이 더는 관계 부사고 뒤에 나오는 더는 지시 부사입니다. 영어에서 관계라는 용어를 쓰면 그건 접속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얘의 성질은 접속사이면서 부사이고 얘의 성질은 지시하면서 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서 수식하는 것은 피수식어 앞에 위치하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원리가 도출되는데, 먼저 첫째, 얘가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먼저 접속사의 성질을 가져서 동사가 두 개 있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더가 앞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컴마 찍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문두로 강조해서 빼니까 부사 맞죠. 그래서 부사의 성질을 그대로 정리하고 있고 접속사의 성질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 부사의 성질을 또 접목시킬 수 있는 게, 원래는 더 얘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뒤에 순서는 당연히 문장이 와야 되겠죠. 문장이 오는 건 순서는 주어 서술어 관계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관계로 오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 앞에서 땡겨지는 이 형용사나 부사는 원래 자리가 어디였냐면 비동사 뒤쪽에 있거나 여기 become 뒤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attractive는 하여튼 이 뒤쪽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예가 각각 더가 부사이다 보니까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얘가 수식하는 입장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부사를 잡아서 땡겨와서 여기에 앞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실제 문제에서는 출제하고 있는데, 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원래 자리인 동사 뒤쪽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즉 비동사는 연결동사이기 때문에 연결동사의 성질상 연결동사는 뒤에 보라는 형용사가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오는 거고, 여기처럼 연결동사가 아닌 경우는 부사가 땡겨지겠죠. 각각 비동사도 연결동사고 become도 연결동사였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가 땡겨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리가 이 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왜 땡겨온 거다? 이 더라는 부사의 성질 때문에 잡아서 땡겨온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원래 문장은 I have never seen이라는 이 구조입니다. 이 never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의미가 seen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식을 했겠죠. 근데 never는 부사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강조의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ver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준 것입니다. 그런데 얘만 달랑 앞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관적으로 never가 대명사인 I를 수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인접성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때 never의 성질은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잡아 당겨와서 외관적인 형태 그리고 논리적인 형태를 맞춰준 겁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것을 잡아 당겨온 이유가 왜 그렇다? never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have가 앞으로 당겨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듯이 모든 영어는 이러한 일부 원리를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각각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것이지 이유가 없는 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제 강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